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책 해설사 교산입니다. 책 해설사,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책 해설사라.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엔 저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책 해설사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 해설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화유적 해설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림 해설사 일종의 큐레이터죠. 북 큐레이터. 어우 멋지네요. 북 큐레이터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책을 또는 뭐 꼭 어렵지는 않더라도 보통 책을 소개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그냥 한 10분 정도 만에 뚝딱 이렇게 쫘라락 이렇게 해설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 유튜버들 중에서요. 한 9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99%.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책 한 권을 읽어도 부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 많잖아요. 10가지, 20가지가 되죠. 부분 별로 감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길 집중적으로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소화시키기 좋게 우리의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보고 하는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십사 해가지고 저도 뭐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책의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가 아니라 그냥 뭐 잡담이죠, 잡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있잖아요. 이 책을 지금 이번 달에 9월 달에 쭉 읽고 있는데 크게 뭐 상관없이 이 책은 그 챕터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챕터를 먼저 읽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1챕터부터 이렇게 쭉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들 중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할 부분은요. 36챕터, 페이지로는 305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에 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주로 얘기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필자는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아이디어에 대한 통념, 이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통념이죠.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자기가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또는 뭐 사업을 좀 해볼까? 사업 하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러죠. 야, 무슨 아이디어, 뭔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가지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막 엄청 기대를 하죠. 그걸로,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뭐 대단한 뭐 있잖아요. 막 자동차를 막 크게 어떤 큰 시스템을 변혁시킨다든가 어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대단한 큰 발명 같은 거, 발견 같은 거, 또는 뭐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들 만한 어떤 대단한 아이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책을 쓸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거.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저자는 아이디어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아이디어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지구촌에 약 6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유일하게 생각을 해낸다. 이런 생각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생각들은, 많은 아이디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고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을 있잖아요.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거, 뭔가 불편한 것을 개선한다. 이렇게.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 욕구를 해결해주는 거. 욕구 해결.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거죠.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는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확 벗어나는 뭔가 정말 특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불편함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 또는 개선하려고 하는 작은 뭔가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바로 성공으로 이끄는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제 있잖아. 저기 뭔가 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무슨 사업인데?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있잖아. 뭐 자기 집 꾸미고 자기 방 꾸미고 막 인테리어 쪽. 그래서 인테리어 쪽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다음 나오는 반응들이 그거 경쟁이 장난 아닌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빡신데 그걸로 돈이 될까? 그거 레드오션인데 이렇게 레드오션 있잖아요. 빡신 경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동네마다 무수히 많은 슈퍼가 있고 그런데도 슈퍼가 또 생기죠. 그죠? 동네마다 다 뭡니까? 통닭집이 있어도 통닭집이 또 생기죠. 그죠? 물론 명멸을 하지만은요. 문 닫고 다시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공한 그 아이디어나 성공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시작이 아주 그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자가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 구글을 처음 만들었던 친구들, 구글 창업자들이 그때 그 인터넷 검색 그 포털이 없었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야후라든가 뭐 기타 등등 포털 그 검색 포털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고 어설펐고 뭔가 구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검색 포털을 만들면 뭔가 경쟁력이 확실히 있겠다 싶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은 햄버거 집들이 있었지만은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가 만들어졌고 무수히 많은 커피집들이 있었고 커피의 역사는 오래죠? 그 커피집들이 있었지만은 스타벅스가 새로운 개념으로 커피 판매점을 그죠? 새롭게 뭔가 그걸 한 거죠. 그래가지고 최고로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것들도 예가 나오죠. 월마트. 무수히 많은 백화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개념으로 월마트를 만들어내고 뭔가 기존의 체제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 뭔가 불편한 점 또는 뭔가 미흡한 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개선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거죠. 뭔가 기존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태초의 것을 막 처음 시작하는 게 다들 아니었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말이요. 굉장히 저한테도 울림이 좀 컸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뭘 하려고 해도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을 텐데 경쟁이 장난 아닐 텐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경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대신에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이거죠. 대신에 그 기존의 그 경쟁, 그 기존의 부분들이 뭐가 미흡한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그러면서 뭔가 강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는 세 번째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how죠, how.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보통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있잖아요. 계속 어디를 가도 부동산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시장 가치를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가 분석을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올해 사진을 보고 계속 사진에 관한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사진이 좋고 나쁘고 또는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야지만이 좋은 사진이 되고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들도. 그래서 꾸준히 있잖아요. 자기 일상생활, 주변에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찾는데 그것을 어떻게 불편한 것들을 고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런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주변에서 뭔가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본인이나 또는 자기나 또는 타인들. 주변 사람들이죠. 나 또는 주변인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안테나를 세우고 잘 지켜봐라 이거죠. 막 짜증나 그런 사람, 막 달려가가지고, 뭐가 짜증나지? 뭐가 짜증나는 거야? 그걸 귀를 기울여보고, 그 짜증나는 것을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뭔가 불만이 있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 때문에 싸우는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하나가 연구고 훈련이고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죠?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하는, 이 방법대로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고 뭔가 사업의 발판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할 텐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텐데.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죠.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번개치는 듯이 그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지는 않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계속 그 안테나를 틀어놓고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하나 뭔가 개선해야 될 점. 그것들이 바로 아이디어다. 또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도대체 뭘 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니즈를 파악한다고 그러잖아요. 니즈. 그런 게 바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 수많은 아이디어를 어디서든지 도처에서 깔려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겁니다. 이거 이제 어쨌든 그 저자가 쭉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도 감동이 됐던 그런 챕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곰곰이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플러스 해가지고 제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저자는 얘기하지 않은 건데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 잊어버리지 않도록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바로 직전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도 있잖아요.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그냥 금방 없어져요. 사라져버리죠. 신기루처럼 주르륵 없어져요. 그래갖고 내가 좋은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죠. 그렇습니다. 메모를 해둬야 돼요. 메모는 메모에 대해서만 별도로 따로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면 됩니다. 메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수첩에 적어도 되고 요즘에 핸드폰 항상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있잖아요. 바로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간단하게 녹음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따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걸 들어보면서 메모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있잖아요.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글로
글로요. 글로 써보면서 조금 더 길게 써보는 거죠. 메모가 간단한 메모 글이라면은 글은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용 또는 활용, 이걸 발전시켜야 되죠. 그죠? 메모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도 계속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런 메모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떠오르질 않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메모를 하고 활용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또 계속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돈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돈 생각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라붙듯이 돈 생각 안 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돈이 달라붙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도 자기가 킵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바로 킵해야죠. 킵.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바로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저자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이런 방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한번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나름 괜찮네요.